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요, 저 거의 뒤에 이제 연소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도 안 지웠네요, 그죠? 칠판이 좋아요. 지워지는 게 그냥 터치 하나로 지워져서 예전에는 이제 막 분필 같은 거 쓰잖아요. 예전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 수업 끝나면 지워주는 거 있죠. 강사들이 이제 하면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수업이 막 6개에서 진행이 되면 이제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다 지워야 되니까 6개를 지우고 지우개 털고. 예전에 그 지우개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면 다다다다닥 소리를 하면서 안에서 뭐가 이렇게 계속 쳐요. 걔를 지우개를. 그런 거 가루가 바깥으로 다 나와. 예전에 그게 없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막. 그 학원이 시설이 안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딱 깔끔하게 딱 칠판. 제가 책 나오면 여러분 이걸 약간 왼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필기할 때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좀 몰아서 제가 그때는 좀 더 잘 보이게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기초 강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나와요? 연소의 분류 형태가 나오죠. 그쵸? 연료의 분류. 이제 연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보세요.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가 먼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쵸? 그리고 연소가 됐는데 거기서 불꽃이 보이냐 또는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연소 형태가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최근 경향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거예요. 두 가지. 당연히 기획고, 요것도 많이 나오죠. 상태에 따른 것도 나오지만 요 상황에 따른 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소하는 형태와 비정상적으로 연소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 연소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정상적인 거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얘겠지. 비정상. 비정상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얘 종류가 밑에 보면 나와요. 이제 역화, 선화, 블로우오프, 그죠? 황염, 옐로우 팁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하시면 되고, 기체 연료 연소의 형태의 확산, 예혼합, 폭발, 확예폭, 액체 연료 형태의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이런 애가 있고요. 고체 연료 연소 형태에는 잠시만요. 반대로 썼네요. 액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분무, 그죠? 또는 액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액적. 그리고 분해, 증발 이런 애가 있고,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이런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나중에 뼈대를 세울 때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세부 내용은 나중에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불꽃 유무, 요게 4요소. 제가 아까 불꽃이 있는 게 4요소. 요게 3요소. 그죠? 그래서요, 자, 먼저 형태 분류부터 볼게요.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우린 항상 열 발생 속도와 열의 방출 속도,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소 속도와 분출 속도. 근데 이 두 번째 멘트로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연소 속도와 연료 분출 속도라는 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지금 불을 붙이는 버너라는 게 있대요. 버너가 있대요. 버너. 자, 이 버너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료가 나오는 거예요. 연료가 여기 기계 안쪽에서 나오면 이 부분 있죠. 지금 위에. 여기서 불꽃이 맺히는 거거든요. 이 불꽃이 맺히는 부분을 이름을 염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염공. 아셨죠? 그럼 연료가 올라오면 이 염공에 다다랐을 때 여기서 연소를 시켜서 여기에 무슨 모양이 나타나는 거냐면 불꽃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불꽃 모양이. 자, 이게요, 염공 부분에 이쁘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연소 속도와 요 연료가 분출되는 속도, 얘가 정확하게 맞았을 때 여기 이쁘게 불꽃이 맺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연소 속도와 연료 속도가 균형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균형을 이뤘을 때 정상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자, 비정상연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못 이루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역화가 나와요. 백파이어. 자, 백파이어는 뭐냐? 방금 제가 그려드린 그림과 같이 여기 염공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염공이라는 부분보다 안쪽에 불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이쪽으로 제가 분출이 된다 그랬죠. 연료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돼요? 이제 연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분출이 되기도 전에 불이 먼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가 너무 빨리 되는 거죠. 연료가 분출되기 전에 이 안쪽에서, 아까 버너 안쪽에서. 그럼 이 버너가 안쪽에서 불꽃이 맺히게 되면 버너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뻥 하고 터질 수 있겠죠.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화가 진짜 위험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된다고요? 이런 형태로. 분출 속도가 뭐보다 크대요 지금? 뭐보다 작대요? 연소 속도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연소가 너무 빨리 되는 거지.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역화. 다시 역화, 백파이어. 자, 그리고 반대. 반대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분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연료가 여기까지 분출이 됐을 때 그때 여기서 불이 붙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얘가 약간 뜨는 거죠, 이렇게. 위로 약간 뜨는 거죠. 뜨면서 여기에 불이 붙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화. 됐나요? 네, 얘를 선화.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블로우 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블로우 오프는 선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는 분출 속도가 그죠? 약간 빠르면 이제 약간 떠서 이제 선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블로우 오프는 뭐냐면 분출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미친 듯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분출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졌다는 건 얘가 위쪽으로 많이 더 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바깥쪽에서 바람이나 이런 게 불었을 때, 그죠?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얘를 배워요. 옐로우 팁, 황염. 얘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얘입니다. 뭐의 부족? 산소의 부족. 아셨죠? 공기량의 부족.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스레인지 있죠?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보통 무슨 불꽃이에요? 색깔이 어때? 무슨 불꽃이 아니고 색깔. 약간 시퍼런색 아닙니까? 야, 그거를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것 자체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보통 한 번씩은 가스레인지 불 보지 않나요? 내가 그때 직강 나갔는데,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가스레인지 불을. 넌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거냐? 어떻게 가스레인지 불을 한 번도 볼 수가 없냐? 한 번쯤은 보잖아, 그지? 그게 다 무슨 색이야, 다? 파란색, 약간 시퍼런색 이렇게 되지 않나요? 청색처럼? 그죠? 그러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그 파란 불꽃이 약간 노란색 불꽃, 약간 주황색 불꽃을 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황염이야, 여러분들. 아셨죠? 그게 어떤 주변의 산소가 갑자기 만족이 안 됐을 때 많이 나타난대요. 됐죠? 요것도 나중에 저하고 배울 거예요. 제가 여기다간 따로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넣어놓지 않았지만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상태에 따른 연소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액체 연료가 있고 기체 연료가 있고 고체 연료가 있죠, 지금.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액체 연료 연소는 요게 있대요. 증발, 분해, 분무. 가장 대표적인 액체 연료 연소 형태가 얘예요, 얘. 이 휘발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뼈대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뼈대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 증발연소는
휘발유라는 액체 연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휘발유가 특징이 뭐냐면 얘가 액체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얘를 분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액체가요, 내가 그냥 얘를 쭉 뿌려 놓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서 알아서 뭘로 변한다? 기체로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냐면 유증기가 잘 발생하는 휘발유예요. 기름이 휘발유예요. 아셨죠? 그럼 이 유증기가 결국 누구와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연성 혼합기가 되는 거고, 이 가연성 혼합기가 주변에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붙는 거죠. 착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증발이 잘 되는 유류 쪽에서는 증발연소라는 형태로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연소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증발이 되지 않는, 증발이 좀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유, 요런 애들은 자체적으로 유증기가 안 나오고 불이 붙어 있어야 열분해 반응에 의해서 증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해 연소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 열분해 과정이 꼭 있어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앞에서 고체 가연물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고체가 열분해가 되면요, 액체가 되고 뭘로 이제 기체로 변한다 그랬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 기체가 타는 거라 그랬잖아요.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액체 자체가 타는 게 아닙니다. 액체가 뭘로 변해서? 기체로 변해서 그 기체가 산소와 만났을 때 불이 붙는 거야. 그럼 고체가 타기 쉬운 거예요? 액체가 타기 쉬운 거예요? 액체가 타기 쉬운 거죠. 액체는 액체에서 기체로만 가면 되잖아. 고체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야 되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열분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제일 빨리 타는 건 기체가 제일 빨리 타는 거예요. 기체 가연물은 열분해가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소가 붙으면 바로 혼합기 형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화재가 위험한 거라고요. 폭발도 많이 일어나고. 아셨죠? 그런 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지금. 그래서 분해연소, 증발연소. 즉 증발연소는 약간 휘발성이 있는 애들, 휘발유. 요거는 휘발성이 좀 적은 애들이 분해연소가 나타나고, 요 분무연소는 액체를 이렇게 얇게 뿌리는 거야. 분무기로. 나중에 배울게요, 요거는. 자, 그리고 기체. 확산, 예혼합, 폭발. 자, 보세요. 여기는 증분분. 여기는 확, 예, 폭.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확, 예, 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확산연소와 예온환연소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 비교만. 확산연소는 산소와 기체가 추후에 혼합을 하고, 예혼합은 산소와 기체가 미리 혼합해요. 미리 섞이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위험할까요? 자, 얘는 추후에 혼합을 하는 거야. 산소가 추후에 붙는 거고, 얘 미리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가연성 혼합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두 개 중에 위험한 거 찾아라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훨씬 위험하죠. 미리 다 섞여 있는, 미리 가연물이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훨씬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예혼합은 폭발 위험이 있다. 폭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리고 폭발 연소는 기체가 연소함과 동시에 폭발까지 일으키면, 그죠? 폭발이 동반되면. 자, 그리고 고체 연료 연소 형태라고 해가지고 표분, 증, 자 나오죠? 중요한 네 가지, 그죠? 그래서 자, 여기 갔을 때요, 이제 요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세요. 요 두 가지. 자, 표면 연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금? 분해 연소가 있죠. 맞습니까? 자, 표면 연소는 뭐가 없냐면, 보세요. 가연물의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분의 가스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아니, 열분의 가스가 나와야 걔가 이제 산소와 붙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불이 붙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놈이야. 정말 특이한 놈이야, 이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분의 반응이 없어서 불꽃이 없대요.
즉 이 가연물들은 표면 연소 형태의 가연물들, 대표적으로 숯이라는 게 있어. 숯, 또 목탄, 코크스, 금속분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타긴 타는데 열분해가 없대요. 즉 이게 액체로 갔다가 기체로 가는 열분해 과정이 없어요. 즉 여기서 뭐가 안 나오냐면 가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분해 가스가 안 나오니까 가연성 혼합기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 자체 같아요. 가연물 자체가 안쪽으로 타들어가요. 그래서 숯을 보면요, 바깥쪽에 보이는 불꽃이 없어요. 그냥 안쪽만 시뻘개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쪽으로 타들어가는 거예요. 다 안쪽으로. 불꽃을 보이지 않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기체가 나와야만, 이 기체가 나와서 여기에 불이 붙으면 이게 불꽃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열분해하지 않고 증발도 하지 않아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보세요. 느려요, 얘가. 그리고 열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과 반대로, 자 보십시오. 이거 대표 제가 4개 넣어놨죠. 요거는 이제 표면 연소 가연물이고, 분해 연소는 뭐냐면 얘를 동반을 하는 거죠. 가장 고체 가연물에서 대표적인 연소 형태, 열분해 과정. 그래서 열분해 반응을 일으키면 고체가 액체로 가고, 액체가 어디로 가고? 기체로 가고, 그 기체가 주변에 누구와 만나? 산소와 만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이 붙으면 불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는 반대로 연소 속도가 정말 빠르고 시간당 열량이 많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시, 대부분 고체 가연물.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자, 불꽃 유무에 따른 연소 분류. 자, 이거는 불꽃이 있으면 불꽃 연소, 불꽃이 없으면 자결 연소. 그죠? 그래서 불꽃이 있으면 4요소, 불꽃이 없으면 3요소. 그죠? 그래서 화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열량이 크다, 연쇄 반응이 존재한다. 느리다, 열량이 작다, 화재 전파 느리다. 요것도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그냥 불꽃이 있느냐, 불꽃이 없느냐, 이 2가지 구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고체 가연물 쪽에서 분해 연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고체 가연물에 여기는 표면 연소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위에 가보면 제가 표본만 넣어놨죠, 지금. 왜냐면 2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증발, 자기. 요것도 이제 특히 증발 연소. 요게 이제 초 같은 거. 파라핀. 네. 이 고체 가연물의 이제 자체적인 상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연소 형태인데, 요것도 제가 나중에 다 해드려요. 아셨죠? 지금은 종류 정도 보십시오. 자기 연소는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밑에 가보면 요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4요소. 불꽃 연소는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3요소라고 써드렸던 건 물리적 소화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자, 저희가 연소의 3요소에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있다 그랬죠? 요게 3. 그리고 4요소에는 연쇄 반응까지. 됐나요? 자, 이 중에 제가 하나를 없애면,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없애요. 연소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없애요.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없애요. 없애요. 안 일어난다 그랬죠? 연소 반응이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소화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좋습니까? 자, 가연물을 치워요. 가연물을 없애요. 걔를 제거소화라고 얘기하고요. 산소를 없애요. 질식소화라고 얘기하고, 점화원을 없애는 걸 냉각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점화원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연쇄 반응을 없애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촉매소화라고 얘기해요. 또는 연쇄 반응 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3개가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연물을 치워요. 또는 산소 농도를 줄여요.
물리적으로 온도를 낮춰요. 물리적 수화 방법. 요거는 아까 우리가 연쇄 반응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연속적인 어떤 반응, 그쵸? 그러니까 이건 화학적인 반응을 끊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라디칼 형성을 없앤다, 라디칼 반응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얘가 더 맞는 거죠, 화학적.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 방법과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지금은. 어차피 나중에 소화론에서 배우지만. 그래서 얘가 아까 4요소, 얘가 3요소라 그랬죠. 자, 4요소에서는 연쇄 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다 가능하지만 3요소는 연쇄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만 가능하다? 물리적만 가능하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다음 이제 연소의 조건입니다. 연소의 조건. 아니, 그럼 우리가 연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가연물과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얘를 우리가 물리적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물리적 조건. 아셨죠? 자, 근데 당연히 얘도 있어야 돼요. 점화원. 자, 이 점화원이 뭐를 주는 거냐면 얘를 주는 거거든. 활성화 에너지. 자, 얘를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냐면 화학적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양립해야만,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만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연소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해야만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물리적인 조건도 있을 거고 에너지에 대한 조건도 있을 거라고요. 연소 반응을 일으킬 때.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 온도 조건이 나와요. 온도. 결국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에너지 조건입니다. 에너지 조건. 정말 중요한 조건들이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무슨 점. 자, 이 점들은 낮을수록 연소가 잘 돼요. 대부분.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온도 포인트들은 낮을수록 위험해요. 연소가 잘 돼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연소점이 낮을수록,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발화점은 좀 특징이 좀 틀려서, 자, 인화점은 점화원 접촉 시 시작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점화원에 의해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하한계에 도달하는 온도다. 이 하한계는 나중에 뒤에서 연소 범위에서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요, 점화원을 내가 딱 접촉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지금 가연물이 마우스밖에 안 보여서 여기다가 점화원을 접촉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불이 붙기 딱 시작하는 그 온도 있죠. 딱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인화점. 근데 이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또는 불꽃이 보였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죠. 그렇게 지속이 되려면 조금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자, 처음에 불이 붙는 온도, 최초로 불꽃이 딱 내 눈에 보이는 온도를 인화점. 됐습니까? 근데 이게 불만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소가 이루어지는 온도,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소점. 그래서 점화된 이후에 점화원을 떼도 지속되는 최저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화점은 시작 온도, 연소점은 지속 온도. 됐나요? 발화점은 그럼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발화점이 뭐냐면 얘는 이게 없어요. 특이한 거죠. 내가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난 틀림없이 점화원을 안 갖다 댔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뭐 예를 들어 여기 태양이 있대. 태양. 정말 더운 날에 태양빛이 막 쬐니까 요 안쪽에 열이 축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점화원을 갖다 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안에 열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불이 나는 거야. 그죠?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발화점. 됐습니까?
세 가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의 대소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대요. 인연 봐라. 인연 봐라. 이거 나중에 제가 다 앞글자 따드려요, 여러분들. 인연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됐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게 온도 조건이야.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 조건이 되는 거죠. 에너지 조건.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연소범위. 이거는 뭐에 대한 조건이냐면 물리적 조건.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에 대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연물의 양뿐만이 아니고 산소량도 같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연소범위,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연물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다,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라는 가연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보통 퍼센트로 주거든요.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메탄이다. 메탄 연소 범위가 실제로 이래요. 메탄은요 5에서 15% 정도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탄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안에 얘를 얘기해요. 가연성 혼합기 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뭐가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산소가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와 적절히 화합하고 있고 메탄이 5에서 15% 정도 농도가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연소 범위가 넓은 가스가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세틸렌이라는 가스를 배워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세틸렌. 얘는요 2%에서 81%까지 탈 수 있는 애니까 연소 범위가 어때요? 엄청 넓죠. 그렇죠?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엄청 위험하죠. 2%만 있어도 불이 타는 거야. 81%까지 불이 타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연소 범위의 하한계, 얘를 상한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상한계, 여기가 하한계. 즉, 이 안에서만 뭐가 가능한 거냐면 화염 전파가 되고 연소가 가능한 거야. 올라가면 연소 안 됩니다. 내려가면 연소 안 돼요. 그 이유, 내려갔을 땐 가연물의 양이 모자란 거고, 맞죠, 여러분들? 농도가 5%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쌤 그러면 아니 16%일 땐요? 82%일 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연물이 더 많은데요? 잘 타는 거 아니에요? 탈 수는 있지만 이때부터는 뭐가 모자라냐면 가연물을 태우기 위한 산소가 모자라지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위쪽은 산소가 모자라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안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자, 메탄일 때 여기 하한계가 5, 상한계가 15라 그랬죠. 그러면 메탄은요, 5에서 15% 사이의 범위 중에 어떤 농도, 몇 프로 농도에서 가장 잘 탈까요? 생각을 그냥 해봐요, 여러분들이. 1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아직은 가연물의 양이 모자란 거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량이 점점 모자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맞죠? 그럼 이게 완벽하게 타려면 딱 센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학 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최고 연소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농도다. 10%다. 화학 양론 조성비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가보면요, 전 지금 이 퍼센트만 얘기를 했고 온도 조건도 밑에 있어요. 인화점은 최초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라 그랬죠. 그래서 하한계 농도일 때 최초로 불이 붙는 온도,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화점. 조금 오른쪽에 가보면 원래 여기 연소점도 표현을 해도 되지만 잘 표현을 안 하고 맨 오른쪽에 AIT, 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얘 이름이 발화점이에요. 또는 자연 발화점, 자동 발화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연 발화점에서 불이 어떻게 붙는 거야? 저절로 붙는 거야, 저절로.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건 볼 줄 알아야 돼, 어차피 볼 줄 알아야 돼서 이 그래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하한계와 상한계?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고체, 액체 쪽에서는 연소 범위를 얘기를 안 해요. 어차피 제가 최종 형태는 다 뭐라 그랬어요? 기체라 그랬잖아. 타는 형태는. 그죠?
그리고 이 위험도 구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올해도 나왔죠. 그쵸? 요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이걸 하한계로 나눠줘요. 그래서 메탄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럼 2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한계 값이 낮을수록 상한계 값이 높을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으면 하한계 값이 낮을수록 상한계 값이 높을수록 연소 범위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증가하죠. 그럼 연소 범위가 좁은 애와 연소 범위가 넓은 애, 당연히 넓은 애가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다가 불활성 가스, 타지 않는 가스를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소 범위가 좁아지겠죠. 결국 연소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지금은 뼈대. 뼈대를 잡는 강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산소 농도, 이제 산소량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가연물의 양 봤죠? 이제 산소량을 좀 볼게요 하셨죠? 그래서 MOC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우리?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정말 학개론에 대한 어떤 단어, 뼈대가 제대로 잡혀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신에 공부를 하셔야 돼.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